네, 여러분들 일요일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를 제가 좀 전부 봤는데 전부 한동훈 대통령실 한동훈의 사퇴 요구, 한동훈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 이게 이상해요. 그쵸? 뭔가 웃겨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에게 사퇴 요구했다는 자체가, 이건 제가 보면 말도 안 된다는 소리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비대위원장을 나가라 말아라 라고 하면요, 이거 선거 개입이에요. 근데 이런 기사가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관섭 비서실장을 시켜갖고 한동훈 사퇴를 압박했다, 이 자체가 윤석열 탄핵감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놓고 기사에서 쓴다? 이상하지 않아요? 지네끼리 만약에 한동훈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조용히 이거는 해서 만나서 어떻게 처리할 일이지,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의 사퇴를 요구했다가 이게 조중동에서 다 알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당무 개입으로 이거는 당연히, 이건 여러분들 말이 안 돼요. 그래놓고 한동훈은 100%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이 없으면 이건 언론이 갈라치기 하는 것이고요. 네, 이거는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끝날 텐데,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 마치 뭔가 있는 듯이, 뭔가 있는 걸 한동훈이 여태까지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쵸? 이거는 한동훈이 진짜 지금 정치 한 40일 됐거든요. 한동훈이 여태까지 했던 언어가 아니에요. 동료 시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 이게 맞겠죠. 제가 보면 그런 한동훈과 윤석열의 충돌 지점을,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한 게 뭐냐면 채널A에서 시작해갖고 중앙에서 이거를 확전시켜요. 그러니까 보도의 진원지를 보니까 채널A에서 이 기사를 씁니다. 중앙에서 확대를 시켜요. 그 다음에 조선에서 이제 조금 더 심층 취재했다 그러면서 내일 뭔가 나오겠죠. 의외로 조선이 조용하고 중앙이 난리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영웅 만들기입니다. 왜 그러면 한동훈이가 나와서 지금 윤석열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일단 조중동에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 관계 설정을 실패하고 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벽을 넘지 못하니까, 오히려 한동훈이가 김건희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그런지 제가 하나하나 좀 제 의혹대로,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발단이 된 게 여러분들 보면요, 이수정과 김경률을 영입을 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쵸? 이게 어제 오늘 김건희 특검 받으라부터 시작해갖고 명품백 수사받아라, 사과로 하지 마세요. 명품백 사과하라, 이걸로 하지 마세요. 일반 사람들이 명품백 받고 공직자들의 그러면요, 그냥 뇌물수수로 검찰에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됩니다. 왜 우리는 김건희는 범죄를 저질러도 사과하면 끝나는,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보면 자꾸 김건희 사과 이게 분위기 띄우는 것 같아요. 마치 김건희가 사과라도 하면 사과했으니까 끝? 이거는 사실상 김건희 특검에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사과도 안 해요. 근데 김건희가 마지못해 윤석열과 사과를 하면 됐다,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한동훈이가 26일날 취임을 했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외부 영입 인사를 한번 봅시다. 외부 영입 인사를 김경률 비대위원, 이수정 비대위원을 한동훈 마음대로 했을까요? 응? 가만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나 청와대의 의지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김경률 비대위원과 이수정 비대위원이 나왔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제가 보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사람들 내리 꽂은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이가 만약에 어떤 김건희 디올백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과 차별화를 두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 방식이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여태까지 한동훈이는 몰카 공작이라고 늘 떠들었어요. 그렇죠? 여태까지 한동훈이가 갑자기 변하잖아요. 처음부터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취임하자마자 조금 뭔가 약속 대련이라도 하듯이 부적절한 행동 같습니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한동훈이는 그래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구나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시종일관 몰카 공작 아닙니까? 특검은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김경률, 이수정이 영입되고 나서 이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몰카 얘기해서 그러니까 김경률, 이수정이 여러분들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영입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사람들한테 김건희 백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인재 영입된 사람들의 목적은 뭐죠? 공천이에요. 그쵸? 인재 영입해서 그 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좋은데 공천 받아갖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누가 봐도 윤석열과 한동훈의 영린을 건드리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외부 영입 인사라 그래갖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윤석열 디올백 이거 사과해야 된다. 사과 프레임으로 확 바꿔버려요. 나는 이상하더라고요. 응? 갑자기 얘네들을 영입하고 나서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윤재욱이는 당은 이런 윤석열과 처음에 그 영입 인재들이 이런 자꾸 그 디올백 문제 얘기를 하니까 윤재욱은 거기에서 이제 선을 그니까 한동훈이가 국민들 조금 스탠스를 바꿔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윤재욱과 한동훈의 갈등이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19일부터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윤재욱과 한동훈이가 갈등이 벌어질 수가 없는데 19일부터 윤재욱, 한동훈 갈등 있나 디올백 문제로 갈등 벌어지냐라고 얘기하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통령실과 여당의 핵심 인사들은 이날이면 만난 날, 그러니까 이관섭 비서실장을 얘기한 거고 한 위원장을 만나 구체적으로 어떤 국회의원들이 같이 동행했는지도 안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도 한 위원장에게 실망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거 전부 제가 보면 낚시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거는 전체 한동훈 영웅 만들기 쇼라고 생각하냐면 한동훈과 윤석열이 정말로 여러분들 이견이 있거나 그러면요.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는요. 지네끼리 전화통화로 끝내요. 그런 인간들입니다. 얘네들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끝난 거예요. 여론전을 펼치는 순간 한동훈과 윤석열은 끝나는 건데 얘네들은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한동훈이 입만 벌리면 윤석열, 김건희 죽는 거고 윤석열, 김건희도 한동훈이가 어떤 놈인지 서로 알아요. 셋이 한통속이기 때문에 정말로 갈등이 있다 그러면 동훈아 너 좀 잠깐 들어와라. 동훈씨 이러면 안 되지. 나한테 배신하는 거야? 잠깐 들어와. 대통령실로 갑니까? 코바나 컨텐츠로 갑니까? 코바나 컨텐츠지 등신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되는 건데 이거는 언론 플레이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당연히 이거는 전화로 진짜 갈등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조용히 풀어요. 얘네들이 여러분들 보시면 그 수많은 기획 공작을 했던 검사들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기획을 하고 공작을 해도 외부로 누설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특히 윤석열과 한동훈은요 정치인을 믿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 검사들은요 정치인들을 믿지 않아요. 근데 정치인들을 대동해갖고 한동훈을 압박을 했다? 말 개 풀 뜯어먹는 소리야. 이거는 막 모든 언론이 비대위원장 한동훈 윤석열과 정면 충돌, 한동훈 영웅 만들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쇼라고까지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 쇼라고까지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 내가 그러면 한동훈과 윤석열의 충돌 모습을 보여놓고 이놈들이 그러면 한동훈은 영웅을 만들어야 돼. 비록 윤석열은 레임덕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에게 권력이 넘어가고 사실상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레임덕을 생각했다 그러면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에 임명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정치인이면 자기의 2인자를 지금의 총선을 지휘하라고 비대위원장에 심지를 않아요. 윤석열이니까 지금 한동훈이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한동훈이는 미래 권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에 쓴다는 것은 정치인의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검사 동일체이기 때문에 한동훈을 그만큼 믿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이는 한동훈이가 권력을 갖는 게 자기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의 여의도 문법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걸 절대 여러분들 정치인들의 문법으로 이걸 보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정면 충돌을 해서 한동훈이가 이길 경우에는 사실상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윤석열은 식물 대통령이 되고 그냥 레임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미래의 권력자가 되면 오히려 한동훈이를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윤석열이 더 힘을 갖고 있다. 얘는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제가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동훈이와 윤석열이의 정면 충돌, 거기에 첫째는 마포울 지역공천, 그 다음에 인천 계양 공천에서 김경률과 원희룡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치 한동훈이가 사천을 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언론에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고, 그럼 당내 주류들이 한동훈 왜 저렇게 공천하지? 시스템 공천한다 그랬는데 왜 지 맘대로 저러지? 저는 한동훈이가 김경률을 마포에다가 손들어준 것도 저는 대통령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 계양에다가 원희룡을 심은 것도 저는 대통령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돌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치 한동훈이가 돌발적으로 한 것 같이 윤석열과 한동훈을 싸움을 붙이고, 두 번째 디올백 문제에 있어서 한동훈과 대통령실에 엇박자를 내는 것 같이 뉘앙스를 부면서 사실상 여태까지 조중동이 바랬던 한동훈과 윤석열의 차별이 없다. 내년 총선 중도층 확장이 없다. 한동훈 갖고 과연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계속 퀘스천 마크를 조중동이 계속 얘기했어요. 모든 보수 언론에서는 한동훈과 윤석열이 사실 따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년 자기의 인기는 끌 수 있지만 국민의힘과 중도층의 확장이 한계가 오고 있다. 그러면서 점점 한동훈의 한계가 오는 지점에 저는 이게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한동훈 영웅화 작업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과 윤석열 19일 날부터 이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이수정,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수정, 김경률이가 국힘당에 영입인재로 들어왔어요. 영입인재라는 건 뭐죠?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아갖고 배지를 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당의 공천에 힘을 갖고 있고 굳이 용산과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인재 영입을 들어오면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나 누구를 욕을 하고 그랬겠죠. 오히려 국힘당에게, 그러니까 내부 총질하라고 외부 영입 인사를 들여온 게 아닌데 얘네들이 들어오자마자 희한하게 디올백 문제를 똑같이 한낮 한시에 외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가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이유는 디올백 문제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김건희 특검과야. 그래서 저는 한동훈 영웅 만들기는 윤석열 신년 기자회견이 KBS와 단독으로,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와 단독으로 했나요? 이번에는 KBS와 인터뷰를 하면서 신년 기자회견 같이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디올백 문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적당히.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의 어떤 이런 그 사퇴 요구 이런 거를 마치 한동훈이의 요구에 의해서 윤석열이가 KBS 인터뷰에서 김건희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면 한동훈이의 충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대통령실에서 진윤 공천이 시작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저기서 이수정과 김경률이가 디올백에 대해서 사과라고 외치기 시작하고 한동훈도 다르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기조가 바뀌면서 여기에 동조하는 새끼들이 누군가 지금 저는 체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분명히 어떤 놈들이 디올백 강하게 사과라고 외치는지 지금 OX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 하겠죠. 한동훈이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 하겠죠. 지금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가 막강한 비대위원장의 공천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이 디올백 문제로 한동훈이도 약간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가만히 있던 사람, 지금 어떤 놈이 지금 디올백 김건희 특검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 미리 저는 표계선을 한다고 봐요. 그쵸? 이게 왜 그러면 재표결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지금 이때다 싶어갖고 디올백이라도 사과해라고 떠드는 사람은 분명히 재표결할 때 이탈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카운터를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상하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명품백 충돌. 이게 충돌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충돌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몰카 공작으로 규정을 했었어요. 딱 똑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한동훈이가 19일 이후에 바뀐 거예요. 19일 전까지는 몰카 공작,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 이미 그렇게 규정을 해놨었어요. 그쵸? 이미 규정까지 다 해놨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사람이 이틀 만에 변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틀 만에 변해요? 여기저기서 제가 보면 윤석열이가 지금 그러니까 적은 것 같아요. 지금 모두가 윤석열 이번 총선은 윤석열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윤석열이 보이면 안 된다라고 떠드는데 윤석열이가 계속 여러분들 나대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뭐 국민 민생 토론회 하면서 막 지금 막 3월 초까지 나댄다고 하니까 저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차별화 전략을 조중동이 지금 짜주는 것 같아요. 잘 짜여진 명품백으로 충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낸 건데 몰카 공작이다 이미 한동훈이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얘기가 누구한테 나왔어요? 김경률과 이수정 외부 영입 인사들이 영입되자마자 이 얘기를 하는 게 더 웃긴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정면 충돌, 이거는 한동훈 영웅 만들기다. 한동훈 영웅 만들기다. 막 분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마치 한동훈이도 윤석열에게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면 윤석열은 그냥 어차피 지지율 안 나오는 그냥 대통령. 근데 윤석열 대 한동훈의 구도로 가면 굉장히 한동훈은 윤석열과 다른 사람이구나 이걸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동열이래. 한동훈과 윤석열의 마치 윤석열 vs 한동훈 하면 윤석열과 한동훈을 우리가 여태까지 한 몸이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면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마치 한동훈이는 윤석열의
어떤 대통령실의 압박을 이겨내고 리더십을 확보한 다음에 지금같이 이루어졌던 공천을 마구 해나갈 거예요. 그쵸? 지금 한동훈이의 리더십이나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KBS 신년 기자회에서 디올백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입장을 표명을 하면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뭐 이겼다. 국힘당의 비대위원장 한동훈 윤석열에게 김건희 대통령이죠, 맞죠? 김건희 대통령 사과시켰다. 그러면서 리더십을 확 올릴 수 있죠.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태까지 갑자기 총선이 다가오면서 사라진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친윤이라는 말이 사라졌었거든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막 처음에 윤핵관 친윤 하면서 여태까지 국정을 운영을 해왔는데 총선이 앞두고 나서 친윤 윤핵관은 공천에서 배제시켜야 된다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는 친윤의 반격이래요. 친윤의 반격이라 그러면서 김건희는 피해자라고 하면서 진짜 제가 보면 이거 보면 윤재옥뿐만 아니라 이번에 디올백 사과하면 야당이 물어 뜯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옹호해준 진짜 진윤을 감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공천을 앞두고 막 초선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사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 하면서 여러분들 제 말 이해가 좀 가세요? 그러니까 진윤을 감별하는 것 같아요. 이 사건으로. 그래야만 사실 디올백 문제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얘네가 진짜 신경 쓰는 건 김건희 특검이거든요. 그래서 디올백도 사과하라고 하는 놈들이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재상정될 경우에는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놈들이 누구인가를 나는 찾아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윤 여태까지 윤석열 친윤이라고 했던 놈들 중에서 진윤 이 디올백 문제와 김건희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재옥은 본질은 공작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질은 공작이다. 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윤재옥이는요 원내대표예요. 원내대표면 의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게 왜 100% 공작이라고 생각하냐면 윤재옥이나 한동훈이나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진짜로 아무리 윤심이건 뭐건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윤재옥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윤재옥이가 본질은 공작이라고 딱 명백하게 박어요. 본질은 공작이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딱 얘기한다는 거는 의원들 단속을 시작한 거라고 봐요. 그렇죠? 결국은 재표결할 때 김건희 특검 재표결할 때 본질은 공작이라고 딱 해놨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윤재욱이가 얘기할 때는 뭐 사람들이 별로 시큰둥합니다. 왜냐면 공관위원장도 있고 비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국힘당에서는 윤재욱보다는 지금 한동훈에게 권력이 이양됐기 때문에. 근데 윤재욱이가 본질은 공작이라고 의원들에게 이미 지령을 내린 거예요. 재표결이 와도 공작에다가 찬성을 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동훈이가 국민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본물 터지듯이 김건희 명품백 사과 특검에 관해서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 찾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윤재욱이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김건희 가방 사과라. 김건희 가방 사과 아니 김건희 가방에게 왜 사과를 합니까? 아니 김건희 가방 사과래요.
어? 이거는 김건희 여러분들 뇌물 받은 거예요. 뇌물. 김건희 가방 사과라. 김건희 가방이 왜 사과를 합니까? 어? 말도 안 되잖아요. 응? 근데 지금 이게 터지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너무 어색했어요. 왜 제 개인적으로 이게 짜고 치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한동훈이가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웃겼어요. 만약에 진짜로 윤석열이가 이관섭을 시켜갖고 한동훈이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면 이 사이는 끝난 거예요. 그쵸? 이게 말이 됩니까?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의 사이가 누구를 보내서 사퇴시킬 사이입니까? 이 자체가 저는 쇼라고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그냥 전화 한 통으로, 야 동훈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형님, 형수 문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래 네가 그거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동훈씨 카톡 300개 왜 안 읽어? 다 읽었습니다. 카톡을 300개 주고받는 사이인데 얘네들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갖고 한동훈이를 그만두게 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안 그래요? 근데 한동훈이는 이미 뭔가 나오니까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졸라 멋있잖아. 안 그래요? 생각해봐요. 갑자기 한동훈 사태를 언론에 뿌려갖고 우회적으로 한동훈 대통령실에서 사퇴하라 그랬다. 한동훈이가 원래 이게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작이나 그러면 또 유치한 좌파들의 뭐 공작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할 일을 하겠다. 너무 유치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이제 와서 자기 할 일을 하겠대. 만약에 진짜로 한동훈이가 윤석열이 한동훈을 만약에 버리고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에게 누굴 만나게 해갖고 정말 그 사퇴를 했다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해? 나 같으면 배신감 느껴갖고 형님 난 윤석열한테 전화해. 형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 형님 생각 맞아요 진짜?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안 그래요? 한동훈이랑 윤석열은요 한 배를 탄 지가 언젠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기서는 진짜 같은 운명을 갖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응? 그래놓고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일제히 기사가 어떻게 나왔죠? 한동훈 윤석열 정면 충돌이라는 기사가 쫙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 어떤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한동훈 윤석열 정면 충돌 쫙 나왔어요. 그럼 이제 한동훈이 사퇴의 위기에 몰렸냐 이런 거는, 한동훈 위기 돌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비를 넘겨야지 진정한 한동훈의 리더십이 보인다. 이걸로 도배를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한동훈이가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이겨내고 당의 공천 작업과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는 한동훈의 리더십을 부각시킬 겁니다. 장난치는 거예요. 한동훈 사퇴 요구, 한동훈 즉각 거부, 약속 대련이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윤석열이가 딴 사람을 이용해서 한동훈 너 나가, 한동훈 SNS에다가 언론을 통해서 즉각 거부, 말도 안 되는, 안 그래요?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그런 사이입니까? 얘네들은 그런 사이 아니에요. 차라리 윤석열이가 한동훈에게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런 관계지,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자기가 불만이 있으면 한 윤석열에게, 언론은 얘네들은요 정치와 언론을 믿지 않아요. 응? 말도 안 되는 쇼예요. 제발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제발. 뭐 한동훈 윤석열 개싸움 났다 와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응? 다 쇼입니다 여러분들. 응?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부터 어떤 기사가 도배를 할 것이냐, 방금 얘기했지만 이겁니다. 한동훈, 이제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한동훈에게 집중돼요. 이제 윤석열을 지우는 겁니다. 조중동의 전략은 어떻게 든지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을 지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일부터 한동훈 사퇴냐 차별하냐, 그렇죠?
한동훈 사퇴하는 것이냐? 김건희 사과를 이끌어내서 차별화를 가면서 국힘당의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리더십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일부터 모든 조중동뿐만 아니라 한동훈의 스포트라이트를 맞추고 한동훈 차별화로 갈 것이냐, 윤석열의 뭐 따까리로 갈 것이냐, 이 기사가 도배를 할 겁니다. 그럴 때 갑자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KBS에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의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가 KBS와 신년 기자회견 대신 단독 인터뷰에서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앞으로 제2 부속실을 설치하고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한동훈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 난 100% KBS 단독 인터뷰에서 김건희 문제 분명히 KBS 기자가 물어보면 준비되어 있는 대답으로 제2 부속실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제2 부속실을 설치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한동훈의 리더십 빛났다. 영웅되는 거지. 저는 거기까지 봐요. 이게 다 짜져 있는 거다. 그럼 누가 봐도 사퇴냐 차별하냐 기로에 섰던 한동훈 윤석열을 움직였다. 윤석열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입을 열다.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대통령 제2 부속실 설치하겠다. 이름은 명품백을 받으면 사실 이제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명품백도 특검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도둑질을 여러분들 범죄를 저질러 놓고 사과하면 김건희는 뭔데? 응? 범죄잖아. 김영란법 위반.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이건 범죄를 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김건희만큼은 사과하면 끝. I believe 조용히 저희 오빠를 내조하려 그랬는데 이 새끼 저 새끼 그댄 곁엔 없지만 이 새끼 저 새끼 백사 들고 오는 바람에 제가 그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했어요. 슬프다. 뭐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는 저는 다시 찌그러져 있기로 할게요. 총선 끝날 때까지는 찌그러져 있을게요.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이거 여러분들 진짜 이거 짠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응? 그냥 19일부터 갑자기 이상해져요. 아니 진짜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보세요. 이거 오늘 21일이잖아. 12시 안 넘었잖아. 19일 갑자기 이틀 전까지는 이거는 몰카 공작입니다. 야당이 추잡하나. 네, 몰카 공작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김경률이 떠들고 이수정이 떠드니까 어떻게 급속도로 이게 변합니까? 기획한 거예요. 기획자들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냥 총선 앞두고 그래서 마포에 김경률 내세우고 원희룡 내세우고 한동훈이 이것저것 해봤더니 당내 반발 하나 안 하나 시험도 해보고 김경률이 아마 제일 황당할 겁니다. 김경률이 변명을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마포 의뢰 공천을 해주니까 자기는 거기 지역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이 있는 줄 몰랐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서울의 지역구에 당협위원장이 있는지 몰랐다는 게 말입니까? 어떻게 변명을 이따위로 합니까? 당협위원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갖고 공천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중도가 잡히지가 않으니까 외연 확장하는 거고, 한동훈과 윤석열 차별화 정책, 그 다음에 중도 확장 정책, 그 다음에 공천 관리를 결국은 용화대의 개입이 아니라는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분명히 한동훈이가 공천 작업을 할 때 모든 화살은 한동훈에게 갈까요? 윤석열에게 갈까요? 결국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하나로 보이면 모든 이렇게 김경률이나 어떤 원희룡 이렇게 내리꽂을 때 여기저기서 이제 반발이 심하겠죠. 반발이 심할 때 사람들이 윤석열, 한동훈은 한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천 반발에 의해서 윤석열에게 반기를 들고 또 김건희 특검에서 사실상 그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데 이게 왜 제가 왜 어떤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하냐면 한동훈이가 하는 공천은 윤석열과 상관없다. 미리 선거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김경률 공천이나 원희룡 공천에 용산이 노발대발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용산의 마음대로 한동훈이가 움직여준 거죠. 원희룡 인천 계양을 붙게 하고 정청래는 계속 얄밉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쪽은 누구를 붙여도 안 되니까 욕이라도 실컷 해주게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률을 이용해서 정청래 계속 까는 걸로 만들고 저는 그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이게 맞죠 여러분들. 왜 그러면 한동훈이가 어떤 공천을 해도 윤석열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윤석열 말도 안 들으면서 지가 난 어떤 욕을 먹더라도 한동훈이가 공천을 했다라고 지금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공천이 일어나도 반발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왜 내가 이번에 이수정, 김경률이가 왜 총대를 맸다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마포을과 인천 계양은 왜 저렇게 반발이 약한 줄 아세요? 저쪽은 현직이 아니잖아. 진짜 싸움은 어디냐면 배지난 지역구에 그 사람이 배지 달고 현재 국회의원인데 그 지역구에 딴 사람을 데리고 가고 내리 꽂았을 경우에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고.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죠. 이해하세요? 지금이야 맨날 그 지역에서 지구 배지 없는 사실상 당협위원장일 뿐이니까 어떤 사람을 전략공천한다 그래도 목소리가 많이 분출되지 않지만 진짜 싸우면 영남이나 다른 지역에 배지를 달고 있는 현역이 존재하는데 그 지역에다가 전략공천을 내려 꽂았을 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 그런 공천을 한동훈이가 한다는 뉘앙스예요. 한동훈이는 그런 공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용액관과 검액관을 꽂으려면 그러면. 그때 모든 화살이 윤석열한테 가면 어떻게 되죠? 김건희 특검이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공천은 오히려 대통령은 한동훈을 그러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는데 한동훈 모든 공천은 한동훈 책임으로 몰아가는 거죠. 제가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결국은 아무리 이렇게 쇼를 해도 저는 이렇게 봐요. 응? 그냥 윤석열이라는 손바닥에 김건희라는 손바닥에 윤석열 한동훈이가 지네끼리 차별화 전략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모든 손바닥 안에 김건희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 손바닥 안에서 지네끼리 싸우는 척도 하고 지네끼리 뭉치는 척도 하고 지금 그지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게 김건희가 다 제가 보면 김건희 손바닥에 있는데 마치 대통령과 윤석열과 한동훈이의 대결 구도를 포장하는 것 같이 보여주고 결국 한동훈이를 영웅화시켜서 중도층 잡기 위해 올인하는 것이다. 왜? 총선을 80일 남기니까 정부 여당이 짜고 치는 고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은 이준석이가 신당을 창당하지 못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는 이준석이는 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 이준석 신당과 여기저기 이제 국힘당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쇼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준석은 한동훈을 때리고 한동훈이는 이준석을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준석과 한동훈이가 새롭게 리더로 부각될 때 한동훈이 리더십을 더 키워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이 말은 안 하는데 알고 계세요? 김포 서울 편입 끝난 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결국 총선 전에 진짜 이거 뭐냐면 그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깨지자마자 그거 분위기 엎으려고 김포 시민들 뭐 된 거야? 어? 김포 서울 편입 그 다음에 여기저기 수도권 편입 다 끝났어요. 어? 누가 사과해야 돼? 막 총선 공천 막 던지고 이거 누군가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군가 사과해야죠. 김기현이 사퇴했는데 저는 시켜서 했습니다 이럴 거야? 김기현이가 사과하면 끝날 일인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말도 안 되죠. 저는 진짜 여러분들 이런 거 속지 마세요. 그리고 정치라는 게 여러분들 좀 희한한 걸 좀 보여줄게요. 지금 요즘 검찰이 요즘 뭐라 하죠? 문재인 정부 지금 계속 수사하죠.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다시 수사하죠. 더욱더 황당한 게 울산시장 사건 재수사하죠. 이게 굉장히 아마추어들이에요. 저는 검찰이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울산시장 사건 그 선거 개입 사건 이미 조국 장관님과 그 임종석 전 실장은 이미 불기소 처분이 다 났던 사건을 사실상 다시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다시 해봐야 되돌아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김건희는 그쵸. 이제 더 이상 전 정권 수사하는데 검찰이 이제는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뭐든지 검찰이 전 정권 수사하면 김건희는 왜 수사 안 해? 그런데 김건희는 전 정권은 불기소 난 사건같이 재수사하면서 김건희는 김건희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윤석열이가 계속 문재인 정부를 때릴 때마다 김건희 의혹은 더 커지는 거예요. 때리면 때릴수록 김건희 의혹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모르죠? 뭐라 그래요? 야, 니들 왜 무혐의 난 사건까지 다시 탈탈탈탈 털어갖고 다시 수사하면서 김건희 수사는 왜 안 해? 이게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선거 앞두고는 이런 얘기가 도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 쇼 속지 말라고 한 게 결국은 김건희 수호 천사가 누구냐? 전 그걸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윤들 중에서도 이번 수도권에 나가는 놈들, 그러니까 수도권에 나가는 놈들은 내심 김건희 특검이나 김건희 명품백 받은 뇌물 받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대국민 사과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영남권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죠. 결국은 제가 보면 이 모든 게 김건희 수호천사는 진짜 수호천사는 누구인가? 주둥이로만 친윤이 아니라 끝까지 김건희를 수호하는 천사들은 누구인가? 저는 그거 가려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지 맙시다. 이런 거 뭐 여기저기서 유튜브들 벌써부터 그 뭐죠? 조회수 먹고 사는 유튜브들 있잖아. 벌써부터 뭐 한동훈 윤석열 개싸움 났다 뭐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알겠죠? 벌써부터 막 뭐 이상한 그 짤 영상만 올려갖고 조회수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 벌써부터 윤석열 김건희 개싸움 났다 뭐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말도 앞뒤가 안 맞잖아. 가장 먼저 말도 안 되는 게 윤석열과 한동훈과 김건희가 이렇게 언론에다 대고 싸울 사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결국은 영남 반란표 누구인지 색출하면서 한동훈 리더십 키워주고
윤석열과 한동훈 차별화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겁니다. 안 그래요? 둘이 어떻게 보면 쿠데타 세력인데, 응? 윤석열이 죽으면 한동훈이도 죽고, 한동훈이가 죽으면 윤석열도 죽는 사이인데 얘네가 언론에다 대고 싸우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속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총선이 이제 80일 남았습니다. 오늘 날짜로. 결국은 뭐죠? 위성정당, 비례정당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뭐 야권의 누구의 주도로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저는요 그냥 먼저 딱 얘기할게요. 민주당 주도로 위성정당 만들든가 말든가 하세요. 민주당 주도로 지난 2020년 총선같이 민주당 주도로 소수 정당들과 함께 비례정당을 나가야 됩니다. 무슨 용해인의 신당 무슨 이런 애들 따라서 어떤 비례정당 만들어갖고 민주당이 끌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주도로 해야 됩니다. 뭐하러 민주당이 뭐 16번부터 뭐 민주당 비례의원들 뭐 이런 개소리들 더 이상 하지 말고 민주당 주도로. 왜? 국힘당은 대놓고 위성정당 만드는데 욕 안 먹거든요. 응? 난 용해인 의원 의정활동 잘했죠. 나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 더불어 시민당으로 합당해갖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의원 만들어줬잖아. 그래갖고 당신 다시 만들어갖고 기본소득당으로 다시 보냈잖아. 민주당 지지자들이 당신 찍어준 거야. 민주당 지지자들 아니었으면 당신 국회의원 뺏듯 잘 수 있었어? 당신이 기본소득당으로 나와갖고 비례대표 당선된 거야? 당신 더불어 시민당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표 받아갖고 국회의원 됐잖아. 그렇지? 이제 와서 지역구도 나가고 싶다? 지역구 나가고 싶겠지. 그럼 역량을 길러. 민주당에 입당하든가. 지역구 나가고 싶으면 민주당에 입당해갖고 당당하게 경쟁해갖고 해. 그 1%도 나오지 않는 기본소득당 안에서 나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민주당에게 16번부터 말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주제 파악들 좀 하시고. 지금 모든 위성정당 문제가 민주당이 주도하냐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주도하냐. 왜 민주당이 이 사람들한테 끌려가야 되는데? 좀 뻔뻔해지면 안 돼?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비례정당에 합세하면 위성정당 소리를 안 듣고 민주당이 주도해갖고 소수정당들 끌어들여갖고 당신들 원내 진출하게 해주겠다. 어떤 게 더 좋아요? 어떤 게 더 믿음직스러워요? 민주당이 주도해요. 뭐가 두려워?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주도해갖고 다 했잖아요.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주도하면 개판됩니다. 제가 비례정당 2020년에 만들어 봤어요. 그나마 민주당이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분열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소수정당들이랑 딜을 하고 비례정당 연합하려고 그랬더니 다 자기들밖에 몰라요. 진짜로. 제가 겪어봤잖아요. 민주당이 주도해서 소수정당들 끌어올라 그래도 전부 지네 주장밖에 안 해요. 양보라는 양자도 없어요. 뭐가 다르냐?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주도해갖고 민주당이 거기에 합세를 하게 되면 만약에 숟가락을 얻는다 그러면 위성정당이라는 욕을 민주진영에서는 안 먹는 거 그뿐입니다. 그쵸? 어차피 국힘당이나 조중동은 민주당 위성정당 참여하나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네가 그러니까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주도를 해서 민주당이 숟가락을 얹으면 주도권을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받으면 민주당은 욕을 덜 할 뿐입니다. 어차피 욕먹을 거 민주당이 주도하고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를 끌어들이십시오. 제가 해봤더니 민주당이 주도해야지 그나마 민주당 지지층들이랑 표가 몰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용인 의원은 의정 활동 잘하고 친민주당 성향이라서 우리가 응원을 했지만 얘네들 선거 앞두고는요 어떻게 변할 줄 몰라요. 응? 갑자기 그렇게 응원 받다가 한다는 소리가 민주당 16번부터 기호받아라. 미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거에 분노하면서 용인을 디스를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니들 15명 당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에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놓고 민주당 의원들 2~3명 당선시키기 위해서 모든 민주당, 이거는 누가 봐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사와 다른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이 16번부터 기호를 받으면 그 수백만 명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당 투표를 하면 그 알지도 못하는 15명을 당선시키는 거예요. 어? 나는 그런 짓은 못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우리가 민주당 2명, 3명 당선시키려고 니네 또 뒤통수 치고, 어떤 짓을 할지를 모르는데 또 조정훈이 같은 새끼 당선시키고, 아유, 차라리 그냥 조국 신당에다가 내가 표를 찍겠다, 나 같으면.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지난번에도 용해인이 기본소득당 만들어갖고 민주당 그 당시에 더불어시민당에 들어오면서 아마 비례 4번인가 받았죠? 민주당 11번부터 받고, 지난 비례선거 위성정당 12 있을 때도 거의 안정권 4번 받더니 이제 와서 또 그러는 거야. 이번에 와서 또 그런 거예요. 저번에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으로 기본소득당 끌어들이고 조정훈이 신당 끌어들였을 때 걔네들 앞번호 다 줬잖아요. 민주당 그 당시에도 11번부터 했잖아요. 용인이 2번이었어요? 이번에도 또 그런 짓 한다는 거예요. 뭐 하는지 진짜. 아니 여러분들, 난 너무 열받는 거야.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수백만 표를 거기에 찍어갖고 니들 당선시켜갖고 니들 뭘로 믿고 당선시키는데? 난 절대 그거는 반대입니다. 차라리 민주당이 1번부터 10번까지, 그 다음에 11번부터 니네가 먹든가. 왜 그러냐면 민주당 사람들을 뒷번에다 놓으면 민주당 사람들이 죽으라고 한 명이라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당선시키려고 하겠다? 아니야. 민주당 10명이라도 안정적으로 당선시키려고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이 1번부터 10번. 왜 그러냐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찍어요. 근데 니들 지지 세력들이 민주당을 안 찍어서 그렇지. 난 진짜 좀 그런 거 봤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찍어요. 근데 니들은 도대체 지지자들이 누구 있는지, 소수정당들 니네가 이번에는 당선시키려면 니네가 뒤에서 한번 해보라고. 저번엔 민주당 지지자들이 뒷번호 응원하려고 찍었잖아요. 이번엔 민주당이 1번부터 10번까지 맞고 나머지 니들이 시민사회 다 합쳐갖고 니들이 10석을 가져가든지 니들이 한번 해봐. 그쵸?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난번엔 민주당이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했을까? 이번에는 니네가 11번부터 해봐. 그게 쉬운지. 응? 자꾸 병립평하자는 사람들은 좀 내 방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병립평하자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지지자로 밖에 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와서는. 니들이 열심히 해갖고 11번부터는 먹어. 나는 민주당이 비례대표 1번부터 10번까지만 먹으면 더 이상 요구 안 할게. 얼마나 니들 시민사회 똘똘 뭉쳐갖고 뭉치는 대로 니들 가져가는 거야. 니들 더불어 시민당 할 때도 니들 안 찍었잖아. 정의당 찍는 인간들 있었을 거 아니야. 민주당이 주도하냐,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주도하냐? 민주당이 주도하십시오. 지난번 총선처럼. 왜 지지자는 거의 99% 민주당 표 얻어가며 갖고 당선되는 놈들이 왜 니네가 의석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응?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잘 아니까. 내가 해봤거든. 해보니까 이 소수정당이라고 모두가 정의로운 게 아니더라고.
다 선거철 다가오니까 쥐밖에 몰라요. 쥐밖에. 진짜 용인은 이번에 비례 20번 한번 해보세요. 20번. 그래갖고 선거운동 열심히 해보세요. 지난번에 비례 받은 사람들 이번에 비례 20번 이후로 한번 받아보세요. 그게 공정하지 않아요? 비례로 당선된 사람들은 최하 20번 이후에 다시 들어가야지. 누구는 비례로 재선까지 하고 비례 20번 이후에 받으세요. 민주당 사람들한테 16번 이후에 받으라 그러지 말고. 그리고 무슨 용인씨 정신 좀 차려요. 나는 사회민주당까지는 인정합니다. 천호선 대표님이나 정의당에서 탈당한 옛날 국민주권당 출신들, 국민주권당이 아니라 국민참여당 출신들, 열린민주당이랑 무슨 벌써부터 뭐 합의를 했다고,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 합의를 해서 연대를 하기로 했다? 열린민주당은요 벌써 민주당이랑 합당한 지가 언젠데 좀 정치 돌아가는 거라도 알고 하세요. 예? 열린민주당, 진짜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이랑 합당해서 벌써 합당한 지가 언젠데 또 열린민주당이랑 무슨 연대를 해갖고 또 민주당이랑 또 합니까? 뭐 열린민주당 1, 열린민주당 2 이런 것도 있어요? 생각해봐요. 열린민주당이랑 민주당이랑 합당했어요 안 했어요? 합당해갖고 최강욱 의원님 넘어오시고 김의겸 의원님 넘어오시고 다 넘어왔잖아요. 무슨 또 열린민주당이랑 뭘 합니까? 그냥 손혜원 거기 팬클럽 아니에요? 말같지도 않은 짓거리들하고 앉아있어요. 응? 그리고 내가 오늘 욕먹을 각오로 얘기할게. 평소에 그렇게 시민사회, 소수정당, 민주당 존나게 욕하더니, 야 민주당 그렇게 욕하면 민주당 없이 해봐 니네. 안 그래요? 맨날 민주당 보러 무슨 위성정당 만들었니, 정의당 심상정부만, 맨날 그렇게 민주당 욕하고 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 달달 볶고. 니네끼리 한번 해봐 그냥. 민주당이 참여하냐 아냐가 니네가 왜 그렇게 중요한데. 니네 힘이 없잖아. 힘이 없으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게 맞지 않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네가 힘이 없으니까 꼭 민주당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이 당연히 힘 있는 정당 끌어올 때는 주도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민주당이 참여가 니들한테 왜 중요한데? 니들 배지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야? 말도 안 되잖아요. 민주당 참여가 지네들한테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참여함으로써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얻어갖고 지네가 배지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민주당 욕하고 그럴 거면 그냥 니네들끼리 해. 왜 민주당 참여가 중요해? 민주당은 뭘 선택하든지 민주당은 나름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있는 정당이야. 응? 이 새끼들이 진짜 뻔만 하면 민주당 탓만 하고 의석을 나눠줘도 민주당 욕을 하고. 난 그게 제일 열받아요. 우리가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니들 배지까지 챙겨줘야 되는데, 내가 이 얘기만 하자.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소수정당 니들 배지까지 챙겨줘야 되는데, 니들 그렇게 배지 달고 싶으면 민주당에 입당해. 제 말 틀려요? 배지는 달고 싶고 달 방법은 없고 민주당에 입당하면 공천 안 줄 것 같으니까 밖에서 지랄하는 거 아니야? 지지율 1%도 나오지도 않은 정당들이, 야 니들 배지 달고 싶으면 그렇게 민주당이 필요하면 입당해. 언제 니네가 정당을 만들었다고 기호 15번부터 16번부터 민주당이 받으라 말할 지랄들이야. 응? 진짜 양심들이 없어. 우리가 니네 배지 달아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야? 우리가 기계야? 그렇게는 못하겠다. 여러분들 절대 이거 찬성해주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민주당이 16번 이후에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 끝나면 또 지네들끼리 합쳐갖고 또 정당 만들고 민주당 물어뜯어요. 안 봐도 뻔한 거 또 나갈 거야? 제 말 틀려요? 이것들 소수정당 지네가 시민사회 주도해갖고
주도해갖고 민주당 참여시켜갖고 민주당 16번부터 빼지달라고 하면 민주당 잘해봐야 20번 하고 한 5명 당선되면 지네끼리 15명 저쪽이랑 뭉쳐갖고 교섭단체 만들어갖고 민주당 괴롭힐 새끼들이에요. 어? 야, 그 꼴을 아니 선거 이후에 니들을 뭘로 믿고 우리가 니들 배지를 달아줘야 되는데 어? 니네가 들어와 답답하면 니네가 민주당에 들어와. 왜 자꾸 민주당 갖고 참여를 하라 마라 그래. 민주당이 이렇게 필요하면 니네가 들어와. 그럼 민주당한테 주도권을 행사하라 그러든가. 난 진짜 웬만하면 나 통합을 얘기하고, 여러분들 안 그래요? 웬만하면 나는 이 선거연대는 연동형으로 가고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라도 야권을 맞청 노릇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던 사람이야. 그쵸? 저는 진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저는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의 총선 승리예요. 저는 그 이외에도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 총선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가 병립형을 했을 경우에는 야권의 분풀이 대상이 될까봐, 야권의 분풀이 대상이 되고 그러면 윤석열 탄핵보다는 이 시민사회 야권이라는 새끼들이 이재명에게, 국힘당에게는 쪽소리도 못 찍소리도 못하면서 모든 지네가 능력 부족이고 지네가 국민의 지지를 못 받아서 비례 의석도 많이 못 가져간 거를 이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모든 화풀이를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에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립형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준연동형으로 지난 총선과 같이 제도를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데, 요구하는 지랄들을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지난 2020년 총선을 안 겪어봤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겪어봤더니 가관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있는 정당들이 기본 3석 달라고 덤빕니다. 민주당한테. 기본으로 이름만 있는 정당들이 3석 달라고 덤벼요. 용해인 의원 1월달에 정당 만들고 3월달에 국회의원 추천된 사람이에요. 천운을 탔죠. 의정활동 잘했으면 됐어요. 더 이상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1월달에 창당해갖고 3월달에 민주당에게 러브콜을 받아갖고 국회의원이 들어왔으면 이번에는 민주당 16번 받으라는 이런 개소리 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큰 플랫폼을 깔아주면 소수정당을 지가 하나라도 더 데리고 들어와야지. 어디서 또 개아리를 틀어. 어디서 민주당 16번 나가면 지들의 앞번 쫙 받아갖고 또 용해인 뭐 1, 2, 3번 중에 들어가려고? 1, 3, 5, 7, 9 이쪽에 들어가려고? 당신은 이미 비례대표로 한 번 들어갔으니까 당신은 20번 이후에 받아. 응? 그게 공평한 거지. 누구는 비례로 재선까지? 여러분들 제 말 틀립니까? 비례로 지금 한번 국회의원 뺏지단 사람은 무조건 20번 이후에 받고 새로운 정치인들 비례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례 한번 받았으면, 안 그러면 기본소득당 당당하게 용해인은 지역구 나가. 용해인은 지역구 나가. 왜 또 비례에다가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 어떤 사람이 민주당이건 국힘당이건 연속으로 비례로 나오려 하는 사람이 있나? 그럼 국힘당도 그런 짓 안 해요. 국힘당도 연속으로 비례대표 뺏지다는 사람 없어요. 민주당에서 지금 비례 한번 달았다 그래갖고 또 비례 다는 사람 있어요? 옛날에 안 된다고 봐요. 얘 빼고는 없어요. 용해인이 또 지금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합쳐갖고 민주당 16번부터 달게 하고 플랫폼 깔아갖고 또 비례 연속으로 뺏어달라는 거 아니야. 20번 위에 가라고 당신은. 이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제가 용해인을 디스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비례로 한번 당선됐잖아. 그러면 지역구 아니면 비례 20번 이후에 배수진을 치라고.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전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지가 주도권을 잡고 민주당 참여시켰다 그래갖고 지가 현직이라 그래갖고 지가 앞번을 받는다? 한마디만 할게요. 민주당이 필요하잖아. 누가 봐도. 너희들은 민주당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가 필요하잖아. 그치?
니들은 민주당을 이용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가 필요해서 니들 뺏지달라고 하는 거잖아. 더 이상 니들의 거수기 노릇은 안 한다.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원내 진입을 하고 싶으면 민주당 주도하에 이번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수, 민주당 주도권 하에 해야 된다. 그리고 선 넘지 말아라. 니들 자꾸 선 넘으면 니들 비례 근처도 못 가게 내가 해줄게. 니들 비례 근처도 모르게 진짜 조국 장관님 신당 만들게 해서 민주당 표는 조국 장관님 신당에 다 쏟아 부을게. 선 넘지 말아라. 나의 최후 통첩이다. 민주당 의원들 16번부터 준다는 거는 거의 1명 2명 당선되는 거거든. 응? 조국 신당에 이성윤 막 이런 사람들 쫙 모아놓고 추미애는 탈당할지 모르겠다. 이성윤, 추미애 막 진짜 이런 사람들 모아놓으면 니들 아무 필요 없어. 응? 니들 아무 필요 없어. 이 사람들은 우린 믿을 수 있어. 응? 선 넘지 마라. 나 안 죽었다. 니들 선 넘지 마라. 진짜 경고한다. 아직 시간 많거든. 신당 일주일이면 만들어. 니들은 안 만들어 봐서 모르지. 정당 내가 내일부터 만들어 볼까? 나 일주일이면 만들어. 진짜야. 나 정당 일주일이면 만들어. 니들 나를 몰라서 그래. 이명박이가 잘 쓰는 말 있잖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에? 진짜 선 넘지 마라. 어? 그리고 민주당 이용하려고 그러지 말라. 그럼 지지자들이 뭐 민주당에 연합했다고 거기 다 해줄 것 같아? 선 넘지 말아라. 네, 오늘 잠깐 중간에 선거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려다 제가 좀 흥분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낙지 이준석이랑 제가 아무도 제가 진짜 분석은 나름 열심히 해서 김어준 총수도 이낙연 신당 창당 못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준석 신당 창당 안 할 거다. 뭐 나중에 윤석열이랑 손잡을 거다. 아닙니다. 얘네들은 신당 창당한다. 결국은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이준석과 이낙연 절대 손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계속 골든타임은 끝났다. 골든타임은 끝났다. 지금 이제 제3지대 안에서 이제 힘의 밀당이 시작된 거예요. 제3지대에서 이제 힘의 밀당이 시작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유일하게 이준석과 이낙연이 신당 창당을 해서 합당을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이낙연이가 호남에 출마를 하고 이낙연이가 대권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낙연이가 대권 불출마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합당 이후에 몇 년까지는 분당하지 않겠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향이 달라요. 지금 모든 신당 창당의 주도권은 이준석이가 99% 지분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준석이의 고향은 국민의힘이에요. 이낙연이의 고향은 없어요.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낙연이의 고향은 당연히 민주당인데 자기는 민주당 고향에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민주당이 고향인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낙연을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사실 고향에서 퇴출당한 겁니다. 이낙연은.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낙연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너가 현직이 있냐 뭐냐라고 하면서 계속 지금 설 전에 합당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이 미묘한 신경전인데 여러분들 이런 분석은 처음 해드릴게요. 이낙연이가 설 전에 합당하자는 이유.
이준석이는 설전에는 합당 안 하겠다는 이유. 그게 왜 첨예한 차이냐면요. 만약에 이준석이가 이낙연에게 설전에 합당을 해주겠다라고 공개를 해버리면요. 민주당의 이탈 세력이 있을 수 있어요. 민주당의 이탈하는 현직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러니까 이낙연은 어떻게 되든지 하루라도 빨리 이준석과 합당을 해서 2월 15일 이전에 현직들을 탈당시켜서 자기가 신당의 지분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이준석이는 2월 15일 이후에 하자는 거예요. 2월 말이나 이렇게 해도 합당을 하자고 얘기하냐면 2월 15일이 기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죠. 2월 15일 기준으로 의석수에 따라서 기호가 이번 선거에 기호가 정해지고 정당 보조금이 정해져요. 2월 15일 이후에 입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 정당에서 공천에서 또는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배지를 달고 있어봐야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에 만약에 탈당해서 현직이라도 넘어와봐야 이미 기호는 정해졌고 그 사람들의 몸값은, 그러니까 몸값 높은 사람들을 영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지분을 내줘야 돼요. 이해하세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2월 15일 이전에 이낙연과 합당을 해서 그 뭐 김종민, 이원우 이런 사람들과 다 합당을 할 경우에는 얘네들의 지분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2월 15일 이후에 합당을 하면 결국 너희들 갈 데 없어서 이쪽으로 온 사람 아니냐라고 하면서 주도권을 이준석이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준석이가 빅텐트 골든타임은 지났다라고 얘기하고 이낙연은 2월 초는 넘기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 떠드는 거예요. 2월 초는 넘기지 않아야 된다. 2월 초 안 넘겨야지. 2월 15일 이전에 민주당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의 작업을 하기가 편하잖아요. 2월 15일 이후에 이준석과 개혁신당을 이준석 플러스 이낙연 플러스 뭐 원칙과 상식 플러스 양양자 플러스 막 근데 마치 그 메머드급 신당이 나온 것 같이 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면 나 여기서 공천 못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배지들이 이동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넘어가면 자기 몸값이 있으니까. 현직들도 알아요. 2월 15일 이후에 넘어가면 자기 몸값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분위기상 여론조사 돌려보고 그랬더니 내 지역구의 경선에서 내가 이길 확률이 없다 그러면 미리 넘어갈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천 못 받으면 넘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으면 그 사람들 뭐 거기 남아있을 사람들은 남아있고 안 넘어올 사람들은 안 넘어오는 건데 굳이 미리 이낙연 요구대로 받아들여 갖고 자기의 지분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는 빅텐트 골든타임은 지났다. 왜 그러면 이제 창당했는데 무슨 또 합당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창당하고 합당하는 코미디 같은 짓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낙연을 경계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계속 자기가 이제 배지도 현직도 아니고 자기 따라 나온 현직들도 없으니까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북의 10개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낼 것이다. 이건 뭐냐? 내가 그래도 호남에서는 좀 통하니까 우리가 전북의 지역구도 내겠다라고 하면 비례대표 투표가 거기에 어느 정도 투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는 비례대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북의 지역구도 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낙연이가 탈당을 굉장히 제가 강하게 비판을 했냐면요. 결국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시민들은 모두가 윤석열을 향해서 지금 총구를 돌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 민주당에서 분열한 이 탈당파 새끼들은 결국은 민주당과 싸워서 그 지지자들의 표를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쵸? 못 됐잖아요. 이낙연이가 영남에 가갖고 이낙연이가 TK에다가 후보 10명 내겠다라고 하면 저 인정해줘요.
그쪽은 어차피 민주당 지지세가 약하기 때문에 이낙연이가 거기 가갖고 민주당의 표를 그 신당의 표를 긁어 모으겠다라고 하면 그래 이낙연이 그래 신당 창당 그렇게 하는 거야라고 해주는데 결국은 전북은 누가 봐도 전남 전북은 민주당의 텃밭에 가갖고 민주당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개혁 민주당의 의석을 뺏어가고 비례대표에게 개혁신당의 한석이라도 더 갖고 가면 윤석열 돕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낙연은 진짜 이거는 퇴출 이번 총선 이후에 저는 이낙연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김종인이가 결국 여러분들 신당 창당할 때 계속 보이는 사람이 누구죠? 이준석 옆에 김종인이 앉아있죠. 그렇죠? 이준석 옆에 계속 김종인이 앉아있잖아요. 김종인. 이낙연은 안 된다고 파이어. 김종인은 이낙연을 대권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이가 앞에서 그 어떤 젊은 층들과 어떤 그 이슈를 선점하고 정치적 그 성공한 일배로서 하는 짓들은 재치 있고 정무적 감각은 있지만 연합을 하거나 분당을 하거나 크게 보는 거는 아무래도 김종인이가 발이 넓고 인맥이 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어떤 누구의 적재적소에 저런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꽂고 그런 거는 다 지금 김종인이 작업하는 거예요. 김종인이 작업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김종인 이런 애들 오면 이철이도 가세하게 되고요. 이철이 가세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이철이 뒤에 또 김한길이 있고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이가 1박 2일 뭐 결국은 호남에 구걸할 수밖에 없잖아요. 호남에 구걸한다는 건 민주당과 싸움을 하겠다는 거고 이번 총선에서 모든 민주세력과 국민들은 국힘당 윤석열과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저런 민주당의 대선 후보까지였던 경선까지 나갔던 인간은 민주당과 싸우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도 여러분들 여기서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보이는 게 동지들의 출마 주의 깊게 듣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응천이나 김종민이나 이원욱이는 이낙연을 동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은 지금 배지 달고 있어서 몸값이 엄청 센데 이낙연을 만약에 조응천이나 김종민이나 이원욱이가 존중한다 그러면 사실상 대표님 하면서 뒤에서 모시겠죠. 응? 근데 지금 얘네들이 모십니까? 응? 안 모셔요. 광주 나가라 그래 버리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김종민이나 이원욱이나 이런 애들 조응천이나 하나같이 이낙연에 대한 이미 평가는 끝났죠. 어떤 평가가 내려져 있냐면 겸손한 원로, 그러니까 혼자 이낙연은 혼자 겸손한 원로 대권 후보인 척 하는 겁니다. 혼자 겸손하고 덕망가의 원로고 근데 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 말 이해가 가요? 혼자 겸손한 척 덕망가 혼자 대권 후보인 척 하면서 뒤에 빠져 있어갖고 니들 빨리 신당 창당 잘 해갖고 연합해갖고 빨리 나 대권 후보 만들어줘 하니까 그 나머지 이준석이랑 김종민 이원욱이랑 조응천이가 광주 나가 이 새끼야 정신 차리고 지금 저보러 광주 나가라 그랬습니까 이 씨발 새끼들아 너희들 나 그래도 국무총리였어 광주 나가라고 그러니까 쥐뿔도 없는 게 지 혼자 대권 후보 점잖은 민주진영의 큰 어른인 척 하려고 그랬더니 신당 창당을 밖에 나가서 보니까 배지들이 더 센 거야. 그러니까 너 광주 나가 그냥 시끄럽고 그러니까 동지들의 그 요구를 주의 깊게 뭐 생각하고 있다 이런 개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원로가 아니라 전선에서 선두에서도 너 총알 맞으라는 거야. 여태까지 이낙연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민주당에 있으면서 꽃길만 걸었잖아. 너 이제 꽃길 그만 걷고 너 앞에 나가고 싸워봐 이거야. 너 앞에 나가서 싸워봐 했더니 씨발 싸워본 적이 없는데 나보고 지금 싸우라 그러면 뒤지라는 거 아닙니까? 너 나가봐 했더니 지금 진퇴양난인 거야.
광주 나간다 그래갖고 당선될 보장이 없죠. 그렇잖아요. 이낙연이는 싸워본 적이 없어요. 늘 꽃길만 걸어. 누가 깔아놓으면 지가 어른인 척 점잖은 척 하면서 지가 다 했는데 이제 너 앞에 나가서 싸워봐. 진짜 그렇잖아. 광주 나가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 뭐야. 너 나가서 싸워봐. 응? 지금 이준석 입장은 보수 진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느 정당이 개혁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냐, 이거를 이준석이는 가치를 걸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준석이 오늘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반윤 반명 모두를 모아갖고 개혁신당에 모인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그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낙연 들으라고 얘기한 거거든. 이낙연은 그냥 이재명 싫어갖고 나왔는데 이제는 정책으로 승부해야 된다. 개혁에 앞장서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했더니 무조건 뭐 이재명 싫어서 나왔다, 윤석열 싫어서 나왔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제 개혁을 하자라고 했더니 이낙연이 할 말이 없는 거지. 이낙연의 탈당은 이재명이 싫은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준석이가 그럼 왜 이런 배짱을 부리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남의 기득권들을 윤석열이가 제대로 이번에 영남 공천을 학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당 잘못하다간 이준석이는 신당 성공, 그 다음에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접수거든. 목표가 그거잖아요. 신당 창당, 윤석열 세력 폭망, 보수의 중심이 돼서 윤석열 국민의힘을 접수,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이랑 합당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개혁신당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폭망하면 사실상 여기는 해체거든요. 해체면 이준석 중심으로 보수를 재편성하고 싶은 게 이준석의 꿈인데 잘못하다가 이낙연 이런 애들 들어왔다가는 괜히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이한테는 너 뒤에서 얌전한 척하고 뒤에서 헛질하지 말고 나가서 선두에 서서 싸워라. 그랬더니 이낙연 하도 무시하고 여러 군데에서 나가라고 하도 지랄들 하니까 동지들의 출마하고 주의 깊게 듣고 있다. 맨날 듣고만 있어. 맨날 엄중하다가 여기서 가는 겁니다. 민주당에 있을 때나 대접받지 나가는 순간 그냥 원로 정치인이에요. 원로 정치인 꽃길만 걸었던 호남파리 했던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광주에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이낙연과 이준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낙연은 초라하게 되고 이준석은 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낙연은 초라하고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민주당도 부담이고 국힘당도 부담이지만 하여튼 이번 기회에 민주당을 배신하고 나가면 정치는 죽는다. 양당 기득권 정당의 구조를 깨야 된다. 이 개소리 하는 새끼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힘당을 도와주는 새끼들이에요. 양당 정치 구조, 기득권 구조를 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새끼들만큼 대한민국에서 이간질하는 새끼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양당 기득권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힘당이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세력들이 보수를 위장해서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 보수와 싸우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필요해서 많은 민주시민들과 민족주의자들의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양당 기득권 기조를 깨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 국힘당 괴멸의 모든 역량을 힘써야 되는 게 사실상 소수 정당과 진보 세력이죠. 제 말 틀린 거 없죠. 내가 왜 소수 정당과 민주 진보 시민사회 세력들을 비판하냐면 당시 진보 정치가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치거나 진보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국힘당이 보수 정당으로 위장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보에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민주당은 가장 합리적인 보수 정당인데
그러면 누가 봐도 진보 정치를 가로막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당이잖아요. 그러면 민주 진보 세력은 이런 잘못된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정치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국힘당을 괴멸시킬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진보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게 모든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번지수가 틀린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아주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국힘당이 괴멸됐어요. 만약에 올 총선에서 국힘당이 0석이에요. 더 이상 국회에서 국힘당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괴멸됐죠. 그럼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갖고 있는 거대 기득권 보수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건건 대한민국의 뭐 사회민주당, 무슨 진보당, 녹색당, 뭐 이런 수많은 노동당 정당들이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때 민주당과 부딪히게 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앞으로 민주당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국힘당이 없으니까 당연히 민주당과 부딪히는 거죠. 이 구조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치가 발전을 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늘 저런 국힘당의 어떻게 보면 신반민족 행위자들, 신친일파들이 국힘당이라는 정당에 위장을 한 채, 민주당이 무슨 진보 정당이에요. 여러분들이 진보예요? 난 진보가 아니거든요. 난 보수예요. 나는 그냥 민족적 보수예요. 대한민국이 독립국가이고 일본에게 겪은 식민지 지배에 정말 처절한 분노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일본을 동맹국가로 인정할 수 없고, 미국이 우리의 군사 동맹의 우방국이라고 해도 수평적인 우방이 진정한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종속적인 우방 관계는 이거는 오히려 대한민국을 더 비참하게 하는 것이고, 저는 정말로 진정한 보수주의자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오로지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디 가면 너 진보지 그러죠. 전 진보가 아니거든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체가 보수인데 우리는 맨날 좌파 소리 들어요. 우리가 왜 좌파예요? 우린 시사타파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낙연은 이번 총선이 끝나면요, 그냥 민주당에서 자기가 누렸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이고, 그렇죠? 자기가 민주당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그 좋았던 봄날이여가 지나갈 것이고, 저는 왜 이번에 호남에서 이낙연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더 이상 호남 출신들이 탈당해서 호남파리를 해도 안 통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호남파리하는 거 더 이상 총선 앞두고 어떤 자가 탈당을 하든지 호남파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번만큼은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전. 이번에 전북에서 10군데에다가 지역구를 낸다는 이낙연의 신당이 어떤 식으로든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건 결국은 심판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호남을 우습게 본 이낙연이가 결국은 호남에 의해서, 호남의 아들이라고 늘 주장했던 이낙연이가 호남에 의해서 정계를 은퇴하게끔, 호남이 키워준 이낙연 결국은 호남에서 은퇴까지 시키는 그런 정치가 이제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 그냥 이낙연 은퇴 선거예요. 이번엔 은퇴 쇼예요. 그냥 이재명 싫어서 하는 은퇴 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한테도 개망신, 자기가 동료라고 부르는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한테도 개망신, 결국은 나홀로 영원한 대권 후보, 엄중하다가 또 그냥 가는 거죠. 정치적 사망은 민주당을 탈당하는 순간 사망이었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선례,
저렇게 꽃길만 걷고 호남파리, 민주당파리 하던 이낙연 꼬라지를 봐라. 민주당의 좋은 교훈의 표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지자가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낙연은 이번에 민주당을 탈당하는 순간 정치 은퇴를 선언한 거랑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